네, 진사로입니다. 74회 한능검 심화 11번부터 해설을 이어가겠습니다. 밑줄근 이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호족 세력을 숙청하고 왕권을 강화한 이왕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올려주세요 했는데, 정치 쪽에 보니까 노비안건법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에 외교 쪽에서는 후주와의 사신왕래, 사회 쪽에서는 제위보를 설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비안건법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호족을 숙청했다라는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고려의 네 번째 왕 광종입니다. 이 광종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광종에 대해서는 노비안건법, 과거제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공복제정과 칭제건원, 광덕, 중풍, 연호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1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쫙 풀고 바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패전개혁을 목표로 정치 도감을 설치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원간섭기의 고려 왕이었던 충목 왕이고요. 그 다음에 예의 상정소에서 상정 고금 예문을 편찬하였다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인종입니다. 이게 한능검에서는 사실 상정 고금 예문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공무원 시험 한국사 이런 데서는 9급 같은 그런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 상정 고금 예문에 대해서 1, 2, 3, 4 이렇게 이제 기억하라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이 상정 고금 예문도 금속 활자로 인쇄한 이제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만 이게 지금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은 직지심체 요절로 아직까지는 돼 있죠.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간을 파견하였다. 성종입니다. 고려의 성종이에요. 이 12목의 지방간 파견은 그 최승로의 시무 28조랑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관리에게 등급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이게 이제 전시과 제도죠. 최초의 전시과는 시정 전시과라고 해가지고 경종 시기에 시행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가나사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거란에서 사신을 파견하며 낙타 50피를 보냈는데, 왕은 거란이 일찍 발해와 지속적으로 화목하다가 의심을 일으켜 맹약을 어기고 멸망시켰으니 이는 매우 무도하여 친성관계를 맺을 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교병을 끊고 사신 30인을 섬으로 유배보냈으며 낙타는 만부교 아래 배어두니 모두 굶어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걸 가리켜서 만부교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왕이 누구냐면 고려의 태조 왕건이에요. 물론 이제 이 시기에 왕건도 생각은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킬 정도로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쟤네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했을지 몰라요. 그건 제가 왕건의 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다만 이때 이미 고려에는 그 발해의 유민들이 많이 넘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해의 마지막 세자였던 대광현 이런 사람이 백성들을 이끌고 고려로 이제 단체로 넘어왔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발해의 유민들을 받아들이는 도중에 거란과 친하게 지내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그래서 이제 표현했던 정치적인 액션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거란과의 관계는 좋지 않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관군을 설치하든지 이렇게 이제 흐름이 이어지다가 1차, 2차, 3차 침입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볼게요. 왕이 나주로 들어갔는데 밤에 척구병이 잘못 보고하기를 거란 군사들이 이렇습니다 하여 왕이 크게 놀라서 밖으로 달려나오자 지체문이 아래어 이르기를 주상께서 쭉 하면 염탐하고 알아보고 나서 움직여도 됩니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키워드는 나주예요. 왕이 나주로 들어갔다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이때 왕은 현종이에요. 현종. 나주로 들어갔다는 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거란의 2차 침입이에요. 이 거란의 2차 침입 때 그 현종이 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됐다라는 거, 요거는 기억해 두셔야 되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실 게 이때 양규 장군의 활약. 강동 육주 지역에서 양규 장군이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해서 거란을 물리치고 고려의 포로들을 구해내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다라는 게 이 거란의 2차 침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태조 왕건의 만부교 사건과 현종 시기의 거란의 2차 침입, 이 두 개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찾으라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두 가지가 어느 때인지를 알았다면 정답 찾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3번에 보니 서희의 활약으로 강동 육주를 획득하였다라는 게
성종 시기, 이때가 거란의 1차 침입이죠. 자, 다른 거 볼게요. 묘청이 칭제 권한을 주장하였다. 이거는 이제 서경천도 운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현종 시기보다 한참 뒤입니다. 한 세기 뒤에요. 자, 강감찬이 흥화진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건 이제 거란의 3차 침입이죠. 역시 현종 때고 거란의 3차 침입. 자, 최후가 강화도로 도읍으로 옮겨 항전하였다. 이거는 이제 몽골 침입과 관련이 있고, 특히나 여기서 나오는 이 최후는 최씨 무진 정권에서 최충원 다음으로 나온 그 집권자죠. 그 다음에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동북 구성을 개척하였다. 이거는 숙종 예종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진이 침입한 거랑 관련이 되겠죠. 12세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3번 강동 육주 획득이 두 개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13번 가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일모둠. 자, 청자, 모자, 원숭이 모양 연적으로 석고 방향제 만들기. 그 다음에 이모둠은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으로 조명 등 만들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모둠은 영주 부석사 소조열의 좌상을 소재로 열쇠 고리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가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고려시대죠. 뭐 이 부석사, 이 소조열의 좌상, 이것도 고려고, 이제 뭐 대표적인 요 상감청자, 이 운항문 매병이 정말 아름다운데, 어쨌거나 이게 이제 고려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러니까 선지에서는 고려의 문화유산을 찾아주면 돼요. 이게 이쪽 파트를 좀 이렇게 사진과 함께 공부를 했어야만 이제 정답 찾기가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1번에 나오는 요게 뭐냐면, 도기, 기마, 인무령, 명기.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그냥 보통은 기마, 인무령, 토기.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만 요건 이제 신라 시대의 그 문화유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 2번은 딱 보면 알잖아요. 고려시대잖아요. 왜냐면 이 원숭이 모양 연적과 비슷한 이 청자잖아요. 이게. 이 역시 고려고요. 이게 이제 청자, 투각, 칠보무늬 향로. 자, 요거 고려시대의 청자입니다. 청자로 만들어진 칠보무늬 향로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고려시대 유산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이거는 이제 청동 은입사 포류수급문 정병입니다. 포류수급문 정병. 역시 고려시대고, 이 4번은 요것도 역시 자주 나와요. 그냥 나전칠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려의 나전칠기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5번은 뭐 이건 탑이죠, 탑. 고려 전기에 세워진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자, 이렇게 되는데, 이 1번만 신라부시됐고, 다른 것들은 다 고려시대의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사진과 함께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4번 볼게요.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김보당이 정중부 이의방을 토벌하고 의종을 다시 세우고자 쭉 하시니까 대응하도록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게 이제 뭐냐면은 김보당의 난이라고 불러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때 이제 뭐 정중부 이의방이 왜 토벌을 하냐? 이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토벌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신 정권 시기 초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에 보면 최충원은 최충수와 함께 봉사를 올렸다. 낡은 제들 혁파하고 새로운 정치를 도모하시면 오로지 태조 올바른 법을 따르셔 중흥의 길을 여시기 바랍니다. 3과 10가지 사항을 아뢰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최충원의 봉사 10조. 자, 최충원은 최씨 무신 정권을 이제 시작한 그 무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씨 무신 정권이라고 보면 되죠. 이 무신 정권 초기에는 뭐 이의방, 이제 정중부, 이의민, 경대승 막
이 무신들끼리 돌아가면서 권력 다툼을 했는데 이걸 최충원이 딱 정리를 해가지고 최씨 무신 정권이 열리게 됐다라는 게요. 그래서 봉사 10조가 이때 이제 올라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충원 다음이 최우인데 그때 몽골이 침입을 해옵니다. 자, 다 볼게요. 왕과 세자가 몽골에서 개경으로 돌아온 이후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켜 승화 후 왕훈을 왕으로 세우고 진도에 온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그 몽골에서 개경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몽골과 강화협정을 맺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는 몽골 항쟁이 종료가 되고 이제 강화협정을 맺은 직후예요. 이제 삼별초가 강화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진도를 거쳐서 제주도까지 계속하여 항쟁을 하죠.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진도에 있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순서대로 나열이라 그랬는데 사실 이 순서는 그냥 이대로예요. 무신정권 초기 최씨 무신정권, 그 다음에 몽골 항쟁이 끝날 때 최씨 무신정권도 끝이 났기 때문에 순서는 바로 이렇게 된다. 가나다. 1번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사회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칠제를 설치하였다. 주역을 공부하는 것은 이택제, 상선은 대빙제, 경덕제, 구인제 쭉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칠제 보면 사실은 나와야 돼요. 이거는 국자감에 설치한 전문 칠제를 말합니다. 이거를 왜 설치했냐면 관학을 진흥하기 위해서요. 관학진흥. 지금도 왜 공교육을 더 이렇게 부흥시켜야 된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고려시대랑 다를 바가 없구만 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때 고려도 사학이 굉장히 융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공고 출신,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출제하고 채점했던 그런 분들이 은퇴를 해가지고 사학을 열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공무원 시험 출제자가 공무원 학원을 오픈한 거예요. 자, 내가 공무원 수험생이라면 거기를 가냐 안 가냐? 당연히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글로 몰려가요. 그래서 사학이 융성하니까 이제 이 당시에 왕 예종이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국자감에 전문 칠제 강좌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강제적인 조항을 둬서 이제 사학을 억누르겠다라는 요게 있습니다. 뭐 양형고 설치 같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왕이 결정한 시기를 무학이 점차 번성하여 장차 문학하는 사람들과 각을 세워 불하게 되면 매우 편치 못하게 될 것이다. 자, 무학지의 호칭은 모두 혁파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무학이 점차 번성한다. 이건 이제 문벌 귀족 때 있었던 경고문 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거나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이제 바로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자, 고려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이것도 그 사회 파트에 대한 공부가 조금은 필요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4번. 병자에게 약을 지급하는 해민국이 설치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해민국은 고려 때 설치가 돼서 조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요. 뭐 해민서라고 불리기도 했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 해민국이 고려 시대에 설치가 된 거고, 자, 다른 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이 통청운동을 전개했다. 이거는 조선 후기. 그 다음에 사창절목에 따라 사창제가 시행되었다. 이거는 특히나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예요. 삼정의 문란 중에서 환곡제도의 문란을 혁파하기 위해서 사창제를 시행하게 됐다는 게 흥선대원군 시기에 있었어요. 자, 정감록이 유포된 것도 역시 조선 후기입니다. 그 다음에 향약 집성방이 간행된 거, 이거는 세종대왕 시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해민국 설치가 고려시대니까 4번이 정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이것은 불일 보조국사라는 시호를 받은 가행적을 담고 있는 송광사 보조국사비입니다. 여기서 이제 불일 보조국사라는 데서도 알 수가 있고요. 쭉 읽다 보시면 정예결사를 조직했다.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누구냐면 바로 진울. 이제 고려시대 후기에 불교의 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던 보조국사 진울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뭐 정의 결사 해가지고 이제 권수 정의 결사문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분의 그 수행 방식이 크게는 두 가지예요. 이제 정의 쌍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노 점수.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수 정의 결사문이 정의 쌍수랑 관련이 있고 이 도노 점수는 이제 문득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그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걸 알고 있다면 정답을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2번이 답이에요. 도노 점수를 바탕으로 꾸준한 수행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다른 것들도 볼게요. 중요합니다. 법화신학에 중점을 둔 백년결사를 이끄신 분, 요세라는 스님이에요. 요세. 자, 그 다음에 승려들의 전기를 기록한 해동 고승전을 저술하신 분, 이제 각후운이라는 승려입니다. 선문 염송집을 편찬하고 유불일치설을 주장하였다. 이 해심이라는 분이에요. 진울 스님의 제자일 겁니다. 성상융회를 제창하여 교종 내 대립을 해서고자 했다. 사실 요 진울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 교선 통합, 그러니까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말씀하셨던 분인데 특히나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의 승려였던 대각국사 의처는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5번에 있는 성상융회를 제창하여 교종 내 대립을 해소하고자 했다라는 거는 이제 그 교선 통합은 아니죠. 이건 따로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왕으로 따지면 광종 시기에 이 당시에 가장 그 덕망이 높았던 스님 바로 균여. 이 균여 스님께서 하셨던 이제 일이에요. 성상융회를 제창하여 교종 내 대립을 해소하고자 했다라는 게 이제 광종 시기에 균여 스님께서 하셨는데 이분에 관련돼서는 요 교종 내 대립 해소 이것도 물론 있지만 또 한 가지가 기억하셔야 돼요. 보현 시범가. 가끔씩 이제 선지로 출제되는 키워드입니다. 이제 자, 그다음 17번 갈게요. 밑줄근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권문세족이 도평의 사사를 장악하고 대농장을 경영한 이 시기에 대해서 말해볼까라고 했는데 많은 여성이 궁녀로 끌려갔고 변발과 호복이 유행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로 원간섭기. 원간섭기죠. 원간섭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건데 이건 정답을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농상집요. 이 농상집요가 원나라의 농업서적이에요. 원의 농업서적. 그래서 이 농상집요를 수기하는 관리는 바로 원간섭기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흑창에서 곡식을 빌리는 농민. 자, 흑창은 태조 왕건식이죠. 백성의 구휼을 위해서 이제 설치했던 그 진대법과 비슷하죠. 이제 흉년에 곡식을 빌려주고 풍년에 갚게 만드는 그게 흑창인데 태조 왕건 시기에 설치가 됐고 성종 시기로 가면 의창으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사성서에서 저하를 발행하는 장인. 이건 조금 내용 자체가 어려워요. 이 저하라는 게 뭐냐면은 화폐예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종이나 가죽 같은 그런 질감의 화폐를 저하라고 부릅니다. 이 사섬서는 조선 태종 시기, 조선 태종 시기에 설치된 화폐 관리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원이죠. 그 화폐 관리 기관을 사섬서라고 하는데 이제 저하는 이제 종이나 가죽 같은 재질의 그런 화폐를 뜻합니다. 물론 제대로 유통은 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해청에서 공가를 받는 상인. 여기서 말하는 이 공가 그리고 선해청. 이 선해청은 대동법이 시행된 이후에 그 대동법을 통해서 걷어들인 세금을 관리했던 관청이에요. 여기서 공가를 받은 상인이 뭘 했냐면은 이제 지방 특산물을 사러 다녔습니다. 이들이 바로 공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조선 후기죠. 상평통보로 물건 거래하는 보부상 역시 조선 후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정답은 1번 농상집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8번 갈게요. 기역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역에 보니까 이성육부인데 요 밑에 보기에 기역에 자, 이성육부에 대한 설명이 맞는지를 보자는 거죠. 좌우사정이 육부를 나누어 관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좌사정과 우사정이 육부를 관할했다. 요거는 발해의 정치제도예요. 발해의 정치제도가 삼성육부제예요.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삼성육부가 됐는데, 다만 거기에 삼성은 당나라처럼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 아니고 발해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발전을 시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발해에서는 좌사정과 우사정이 육부를 관할합니다. 이제 그 육부도 이름은 달라요. 충인, 의지, 예신 이렇게 돼 있어요. 당나라에서는 이호, 예병형, 공이었죠. 그래서 고려에서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성육부가 된 게 중서성과 문화성을 한 덩어리에 중서, 문화성으로, 그리고 상서성은 그대로 있었고, 그 다음에 육부, 이호, 예병, 형, 공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말하는 기억의 좌우사정의 육부 관할은 발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군사 기밀과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다. 요거는 고려의 중추원이 맞고요. 고려는 중추원이고, 그 다음에 조선의 경우에는 이 왕명 출납 담당한 거는 승정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해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니까 디귿은 3사입니다. 근데 이 3사, 이게 지금 고려의 3사잖아요. 고려의 3사는 중요한 게 뭐냐면 회계 기능을 갖고 있었어요. 그 조선의 3사랑은 다릅니다. 오품위하에 관한 데 대한 서경권을 행사한 거는 조선의 3사 중에서 사헌부하고 사관원만 해당해요. 3사라고, 조선의 3사라고 하면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렇게 있는데, 이 홍문관을 제외하고 사헌부랑 사관원은 서경권이 있었어요. 하지만 고려의 3사는 회계 기능입니다. 회계 기능. 그래서 이게 조선으로 따지면 호조에서 담당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리을에 보면 도병마사죠. 제출을 중심으로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거는 도병마사가 맞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제추회의라고 불러요. 여기서 제는 제신, 그리고 추는 추밀.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그 이품 이하의 고위 관료들, 이품 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1품, 2품. 그러니까 고위 관료들의 회의. 이게 이제 제추회의 혹은 도병마사. 이렇게 부르는데, 특히 이제 병마사에 대한 지도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방 군사 문제 위주의 회의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리을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옳은 거는 이 중추원에 대한 설명 니은과 도병마사에 대한 설명 리을 두 가지가 맞다 해서 4번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가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가해 보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창덕궁 옛 선원정이 임시 봉안되었던 이 조선왕비 대한제국 황제 황후의 신이 49일을 가로 다시 모셔오는 환원제가 155년 만에 제한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조선 왕과 왕비 대한제국 황제와 황후의 신이 49일을 봉안해 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창덕궁 옛 선원전에 임시 봉안을 해놨었고, 이걸 다시 모셔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에 들어갈 게 뭐냐면, 원래 이런 조상들에 대한 조선 왕, 왕비, 황제, 황후의 신이, 그러니까 이 조선의 왕들에 대한 이 신의를 모셔놓는 곳이에요. 이 가가 그겁니다. 따라서 이 가에 나올 게 뭐냐면 종묘예요. 그러니까 이 종묘는 조상들을 모셔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조상들을 모셔놓은 곳, 이게 종묘죠. 그 다음에 뭐 드라마 보면 뭐 종묘와 사직이 묶여서 나오니까 이 사직을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요 사직단이라고 하죠. 요 사직단은 이제 곡식의 신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이 풍요로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를 기도하는 곳, 여기를 이제 사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여기 가에서 말하는 건 바로 이 종묘입니다. 이 종묘를 찾아라는 문제인데, 자, 정답을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 종묘는 사진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1번입니다. 여기서 막 제사를 지내고 이래요. 그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막 이러니까, 이제 요 앞에가 쭉 그 신의가 모셔져 있고, 이제 맨 앞에 왕, 그리고 이쪽에 이제 그 대신들이 서가지고 제사를 지내겠죠. 이게 여담인데요. 제가 그 종묘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때 바로 공사 중이었어요. 이 보수공사를 하던 기간에 제가 이 사실을 모르고 종묘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봤어요. 그럼 이제 다시 가봐야 되는데 지금은 대전에 살고 있으니 언제 날 잡아서 가야죠. 네. 자, 어쨌거나 종묘는 1번이 정답이고요. 다른 거는 사실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만 중요도만으로 보자면 그나마 5번이 이게 환구단이에요. 다른 말로 원구단이라고 하는데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종이 대한제국을 수립했을 때 이제 황제만이 할 수 있는 게 하늘의 제사. 그래서 이제 환구단을 만든 거죠. 이게 이제 그 환구단의 사진이고, 다른 거는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요 4번은 규장각이에요. 근데 이제 가보시면은, 멋있다. 뭐 이 생각은 들어요. 그 다음에 이 3번은 덕수궁에 있는데, 이게 기억이 맞을려면 모르겠어요. 정관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2번 선지에 있는 거는 경복궁에 있는 향원정일 겁니다. 이제 당일에 바로 해설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낸 대로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혹시나 틀릴지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갈게요. 자, 가왕의 제일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 그림은 무관, 오자치를 그린 것으로 현존하는 무관 초상화 중에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래요. 가가 호패법을 재실시하는 등 지방 세력 통제를 강화하자 이에 반발하며 함길도에서 이시해가 일으킨 난을 평정한 공으로 적게 공신에 책봉되었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호패법을 재실시했다라는 것도 사실은 쉬운 키워드는 아닌데 여기서 가장 강력한 키워드는 뭐냐면 이시해의 난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이시해의 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 이징옥의 난. 이렇게 두 가지의 난이 언제 있었냐라는 건 기억하셔야 돼요. 세조의 집권 시기. 계유정난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한 수양대군이 단종을 결국은 단종으로부터 옥세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왕이 됐는데 그게 세조. 그래서 이 세조 집권 시기에 있었다라고 보면 돼요. 가에 들어갈 왕 바로 세조입니다. 자, 이건 정답은 말씀을 드릴게요. 세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경국대전을 만들기 시작한 것도 세조식이고요. 그 다음에 직전법을 시행했죠. 그 전까지의 과전을 이제 혁파하고 직전법을 시행했다라는 것도 세조가 한 일입니다. 이제 그 외에도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석보상절 같은 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경도감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이 간경도감이 설치되었다라는 게 세조 때 있었습니다. 불교 관련된 건데 사실 뭐 조선이 숭유 억불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 시기까지는 그렇게 막 억불이었던 시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세조 같은 경우는 불교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아버지가 세종대왕이잖아요. 그래서 석보상절 같은 이런 책을 이제 수양대군 시절에 쓰기도 하고 이랬던 왕이기도 합니다. 자, 조선 경국전이 편찬되었다고는 태조 이성계 시기인데 이거 쓴 분이 더 중요하죠. 정도전. 자, 그 다음에 국조 올해가 완성된 시기는 성종, 조선 성종이고 그 다음에 부민 고소 금지법이 제정된 거 세종대왕입니다. 그 다음에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제작된 시기 태종 때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까지 말씀드렸고요. 역시 다음 영상에서 21번부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